읽어주는 남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의 김성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싱글즈라는 그 잡지예요. 저는 잡지 읽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잡지를 읽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좀 약간 업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만 있는 책을 읽을 때 느낄 수 없는 그런 약간 신나는 그런 감정? 게다가 잡지를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 보면은 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뭔가 흡입력 있는 글, 그리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글, 그리고 뭔가 나의 실생활과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의 글들이 쓰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잡지를 읽는 걸 좋아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싱글즈라는 그 잡지니까 제목이 싱글즈인데 과연 나 말고 다른 싱글들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2020년에 우리들의 이제 싱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갈 만한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표지에 보면은 뭔가 혼자 이렇게 서 있지만 당당한 그런 느낌과 뭔가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을 가진 모델분이 이렇게 머리도 약간 보통 이런 머리 잘 안 하죠. 그런데 뭔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헤어, 게다가 요런 또 펄이 들어간 외투를 입고 있는 그 이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 말고 다른 독특한 싱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시대에 맞춰서 약간 야외에서 촬영된 듯한 이런 느낌, 야외를 좀 느끼게 할 만한 그런 표지의 느낌,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이 싱글즈에서 제가 읽으려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잡지는 또 이렇게 표지가 목차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뭔가 나의 흥미를 끌만한 거를 하나 딱 골라서 읽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지금 읽으려고 하냐면 제목이 부캐킹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괜찮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본다면 북마크가 스페셜하게 망한 데이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하게 망한 데이트. 이상하게 마음이 들뜨는 12월. 까딱 잘못하면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를 만들 수 있다. 스페셜하게 보내려다 스페셜하게 망쳐버린 연인과의 에피소드. 케이스 1. 이벤트 덕후 남친과의 손절. 하라는 기념 이벤트는 안하고 온갖 광고 이벤트에는 다 참여하던 전 남친. 나와의 100일에는 100일인 줄도 모르더니 아침부터 요상한 링크를 던지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이거 참여해봐. 당첨되면 500만원이래. 이런 식이다. 텍스트만 놓고 보면 남친이 보낸 건지 스팸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 그냥 알려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 완료 인증까지 요구하는 남친 덕분에 어느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개인정보를 너무 입력하고 다닌 탓인 것 같아. 너도 이제 이벤트 참여 그만해. 당첨된 적도 없잖아. 라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닌가.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예쁜 케이크를 사와도 모자랄 판에 케이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링크를 보내기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이별을 고했다. 친구는 남친이 이벤트를 너무 해줘서 피곤하고
부담스럽다는데 그의 연애에서 나에게 남은 건 언제 참여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업체에서 오는 수많은 메일과 전화뿐이다. 케이스 2. 산타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울지 않고 착하게 한 해를 보낸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빌었다. 아이는 아니지만 착하게 살았으니 제발 올해는 남자친구를 내려주세요 라고. 매번 모른 척하던 산타 할아버지가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했다. 12월 24일 연인들로 가득한 크리스마스에 거리를 쓸쓸히 걷고 있는 나에게 알겠습니다. 갑자기 웹에서 12월 24일 매번 모른 척하던 산타 할아버지가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했다. 12월 24일 연인들로 가득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거리를 쓸쓸히 걷고 있는 나에게 갑자기 연락처를 묻는 훈남이 생겼던 것. 이어폰을 꽂고 있던 나는 처음에 어떤 남자가 다가오길래 멈칫했다. 길을 묻는 척하면서 천천히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 한껏 경계를 했는데 그의 훈훈한 외모에 한순간 마음이 풀려버렸다. 돈 달라는 것만 아니면 다 들어줄 생각을 하고 이어폰을 뺐는데 정말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물어본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산타 할아버지부터 떠올랐다. 그렇게 12월 24일 극적으로 그와 연애를 시작했다. 헌팅을 믿지 않던 나였는데 그는 달랐다. 다정하고 따뜻했으며 나를 진심으로 아껴줬다. 그렇게 1년간 만남이 이어졌고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 그와 1주년이 되던 날 한껏 신경 쓰고 나가선 자리에 그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그와 이별한 후 3년이 지났다. 크리스마스 이벤트처럼 나타난 그는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졌다. 산타 할아버지, 그는 어디 있나요? 케이스 3. 야릇한 그의 취향. 남자친구는 평소 스킨십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처음 밤을 보내기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렸을 정도로 욕구가 없어 보이는 남자였다. 오히려 내 쪽에서 몸이 달아올라서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해도 굳이 안전하게 들여보내는 그런 남자 말이다. 하지만 사건은 연말에 터지고 말았다. 처음 함께 맞는 새해. 남자친구는 무슨 영문인지 좋은 호텔을 예약하면서 분위기를 잡았다. 침대에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꽃잎이 흩뿌려져 있었고 욕실에도 마찬가지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프로포즈 각인가?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 그는 갑자기 선물을 건넸다. 반지라고 하기엔 어쩐지 상자가 좀 컸는데 열어보니 곱게 접힌 승무원 우상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순간 내 눈을 의심했는데 남친은 수줍게 웃으며 나 승무원이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 라는 말을 건넨다. 차라리 평소 밝히는 남자라고 솔직히 말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생부린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코스튬이라니. 순간 호텔방을 박차고 나왔다. 지금쯤 그는 승무원과 사귀고 있으려나? 모든 것은 사바사. 케이스 5. 드라마나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을 보면 능글맞으면 능글맞은 대로, 서툴면 서툰 대로 멋있거나 귀엽던데 현실 속 남친들은 왜 바람둥이 같거나 찌질해 보일까?
차라리 둘만 있을 때 이벤트를 할 것이지. 친구들과 함께한 송년회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벤트를 하는 바람에 모두에게 어색한 시간을 선물해버렸다. 결혼식에서 신랑은 노래를 못해도 신부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축가를 불러도 그날만큼은 용인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남친은 몰랐던 것 같다. 사실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도 이상하고 너무 못해도 무슨 용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남친은 후자에 속했다. 마음만 가상하고 노래 실력은 정말 엉망이었다. 남친에게 이런 이벤트를 해주면 여친이 좋아할 거라고 말했던 직장 동료는 분명 모쏠이거나 평소에 나를 싫어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까지 독출하게 됐다. 남친과는 지금도 알콩달콩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어디론가 숨고 싶다. 친구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그날 남친은 그날의 선곡은 팀의 사랑합니다였다. 네,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저는 항상 약간 저의 책 읽는 방법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했는데 뭐냐면 처음 읽을 때 프롤로그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를 읽는 방식.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설정을 할 때 서론 그리고 본론 마지막에 후기랑 숙제 이렇게 하는데 이 후기 숙제 부분에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제 감정을 더 끌어올려서 뭔가 깨달은 그런 것들을 더 이야기하는 걸로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필로그를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내가 대입해 볼 만한 이 책에서 내가 써먹을 만한 부분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65일이 모자라.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20년 지난 1년간 해결되지 못해 당신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는? 최근 100만원짜리 월세 청년주택이 화제였다. 초역세권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과연 이게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년마다 전월세 계약으로 메뚜기처럼 이사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서울에 너무나 많다. 또 매번 보증금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내년에는 국민 누구나 안전한 공간에서 먹고 쉬고 잠들 수 있길 바란다. 위기가 곧 기회라 생각해서인지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때 핫했지만 현재는 5개월째 거래 정지인 신라젠의 주주로서 모든 게 위태롭게만 보인다. 계약 없이 거래 제재를 기다렸지만 상장 폐지 심사 수순을 밟으면서 내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불안한 날의 연속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부디 소액 투자자의 피해까지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2020년에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에 대해서 저마다 한마디씩을 한 그런 글들인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고라는 게 물론 우리 근처에서 일어난 뉴스에서 보도하는 그런 사고도 있겠지만 나 자신에게 중요한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칸이 9개의 칸이 있잖아요.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나에게 올해 있었던 9가지 사건에 대해서 짧게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보시면 또 9줄이거든요. 9줄 정도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의 사건들에 대해서
9줄로 한번 짧게 적어보는 거예요. 9줄이라는 게 어떤 포맷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메모장 같은 그 휴대폰에 보시면 메모장이라는 어플이 꼭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메모라는 어플이 있는데 안드로이드에도 분명히 메모라는 어플이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플에다가 9줄 정도로 짧게 한번 나의 사건 사고를 포스트잇의 형태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9가지를. 그걸 굳이 1월에서 12월로 나눠서 9달을 정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편하신 분들은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9달을 정해서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나에게 일어난 9가지 사건을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고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만약에 2022년을 계획을 한다면 꼭 계획을 할 때 뭔가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2022년에 뭔가 이루어지려면 2021년에 무엇을 할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그걸 했을 때 성과가 살짝 보이는 거죠. 저는 항상 3년 정도 무언가를 꾸준히 했을 때 성과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언가 이제 보일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려면 한 적어도 3년 이상은 해줘야 남한테 보일 만한 그런 뿌듯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9가지를 적어 보시면서 이 9가지가 2021년에 어떤 베이스가 될 것인가, 그래서 2021년에는 이 9가지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